속보입니다. 태국에서 현지에 사는 한국인 교민과 태국에 여행 간 여행객이 연달아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주변 태국 사람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영상을 찍으며 SNS에 업로드하고 한국인들의 최후라며 웃기 바빴는데요. 피해자는 40대 태국 현지 교민 여성과 여행객인 20대 여성으로 모두 힘이 없는 여자를 노린 범죄였습니다. 이들은 그저 길거리를 걸어갔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생수병을 맞았고, 뒤를 돌아보니 그때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함께 있던 한국인이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오히려 그들까지 함께 폭행했고, 한국인을 도와주는 태국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다니 이제 태국에 가도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왜 우리 국민이 해외까지 나가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배낭여행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태국은 치안이 아주 불안한 국가입니다. 현재 태국 내부에서는 태국 자체 조직보다는 중국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갱의 범죄는 태국에서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된 수준인데요. 파타야 경찰은 지난달 납치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영상을 사건 관계인에게 보내 이들을 협박한 차이나 갱 두목과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11억 2,320만 원을 요구한 갱들의 조건을 들어주는 척하며 접근해 이들을 검거한 것이었죠. 이외에도 차이나 갱들이 고액의 월급을 미끼로 일부 태국인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주의 감금소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고액 수익을 보장한다는 채용 광고를 SNS에 대대적으로 올렸고, 동시에 고용한 여성 조직원을 통해 가짜 연애를 하게끔 하고, 일부 브로커들은 경찰 행세까지 하며 수많은 태국인을 유인한 것인데요. 돈과 사랑에 속아 납치된 태국인들은 폐쇄된 건물 안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차이나 갱은 당초 약속한 월급 2,000달러에 4분의 1도 안 되는 박봉을 지급했는데, 그나마도 숙박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매달 200달러도 받기 힘들었죠. 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구타도 일상적으로 반복됐으니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금 2만 달러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은 한국 사람에게도 부담인데 태국 사람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거된 범죄 조직도 막상 교도소에 가면 왕처럼 떵떵거리고 지낼 수 있는데요. 바로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불법 약물 판매 등에 손을 대는 바람에 교도소가 만원인데요. 경제위기 이후 약물 범죄로 인한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대부분의 것들을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입고, 자고, 먹는 것까지요. 죄수들은 감방 안에서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고작인데, 실내 온도는 약 30도를 넘어 말 그대로 찜통인데 몸을 움직일 공간도 없어 이 온도를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1,000명 정원에 약 4,000명이 복역하고 있으니 태국 내에서도 가장 혼잡하고 교도관들이 관리조차 할 수 없죠. 게다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먹는 것도 돈을 주고 추가로 사 먹지 않으면 바로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이고, 쾌적한 방을 쓰려면 싸움에서 이기거나 교도소의 왕 마음에 드는 것밖에 없다는데요. 여기서 권력을 얻으려면 1순위가 돈이고 2순위가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높은 서열이 되고 바깥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에 비하면 한국 교도소는 시설이 좋고 형량도 태국보다 낮아서 태국 범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태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력 범죄 사건의 총기 사용이 빈번한 편인데요. 방콕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센터라 워터게이트 파빌리언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AK-47 자동소총이 사용된 데다 근처를 지나가던 무고한 외국인 관광객 한 명까지 총격으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태국의 언론에 따르면 매달 총기를 사용한 강력 사건만 5건이 넘는다고 하죠. 타이프레스 센터는 태국 내 이인이 허가를 받아 소지 중인 총기가 무려 620만 정을 상회하며 이와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지 총기도 50만 정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 내에서 필리핀 390만 정, 인도네시아 100만 정, 캄보디아 60만 정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 총기 보유국으로 집계됐죠. 태국은 또 다수의 거대한 마피아 갱단이 활동 중인 중남미와 아프리카 분쟁국 나라들을 포함해 세계 11대 총기 보유국으로 지목된 적도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만년필을 개조해 권총 총열 삼고 화공약품상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질산칼륨을 소재로 한 화약과 납으로 실탄을 제조하는 사제총기 제조법도 인터넷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한 청소년 총기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으로 총알도 살 수 있죠. 너무 옛날 얘기가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는 태국 코라 지역 터미널 21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최소 20명이 사망, 31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이런 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사실 태국은 생각보다 위험한 곳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필리핀, 캄보디아가 더 위험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태국 역시 그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위험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나라에선 불법인 약물까지 합법이 되었으니 치안이 더 좋아질 수가 없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태국 서민들은 관광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실제로 국민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데요.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 총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 당장 돌아와라. 라고 말할 정도죠.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태국인 노동자 3만 명 가운데 약 3천 명이 귀국했고 8,500명은 귀국을 신청한 반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약 1만 8,500명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머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태국 노동자의 80% 이상은 태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북동부 출신인데 태국 북동부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며 벼농사로는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태국 농민들은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찾아 1980년대부터 이스라엘로 향했고 이후 2011년 이스라엘과 태국 양국이 농업 분야 근로자 도입 협정에 합의하면서 태국 농민들은 대규모로 이스라엘로 건너간 것인데요. 문제는 태국인들이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 땅이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수수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국 노동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 수수료 7만 바트, 약 260만 원을 비롯해 최대 12만 바트, 약 446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일 텐데 태국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태국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받는 월급이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니 저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농부들이 감당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내서 이스라엘에 가는데 태국 노동자들은 통상 최소 5년은 이스라엘에서 일해야만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리고 빚 이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돈을 벌어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 집을 짓거나 대출금을 갚거나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돈을 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월 최저 175만 원을 버는데 이는 태국에서 벌 수 있는 소득의 두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 자식이 있는 아버지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차마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태국으로 돌아가면 아이의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태국인들도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치안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엄청난 학비를 지불합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 굉장히 위험한데 며칠 전에 10대 총격 사건이 있었죠. 태국에서 10대 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펜 모양의 수제 총기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태국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테러가 일어나 직원 54명이 납치됐으며 총기 10정이 탈취당했고 1996년부터 보호구역이었던 이곳은 불에 타 모두 재가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태국은 자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현지 언론에서 한국인이 태국을 차별한다며 자극적인 뉴스만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국에서 살아가던 한국인들과 여행 간 한국인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정치, 정부, 왕실에 대한 불만을 모두 한국인에게 푸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태국에 거주하시거나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